안녕하세요. 수업 나눔 챌린지의 진행을 맡은 미래한빛초 교사 황지윤입니다. 지금까지 수업 나눔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수업 나눔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에듀테크 사용해봤어. 나 이런 인공지능 도구를 들어본 적 있어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들어본 에듀테크를 어디까지 사용해봤는지 수업 나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판교대장초 김인숙 선생님과 성남화랑초 강소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디지털 활용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도 우리 반 교실에서 연수에서 배운 내용으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에듀테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4학년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사회과에 관심이 많고 아이들이 사회과 수업을 통해서 당구학습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교실에 태블릿이 보급되었고 태블릿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역사인물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구글 슬라이드랑 같은 에듀테크 맞죠? 네. 네. 그 테크를 가지고 역사 수업을 어떻게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 강소연 선생님은 어떤 에듀테크를 즐겨 사용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이제 사용해본 에듀테크 도구는 요새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챗 GPT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런 새로운 도구들을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또 시도해보고 좌절도 많이 해보고 이랬어가지고 네, 이번 이런 수업 나눔 챌린지를 준비하면서 네, 많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 챗 GPT가 나왔을 때 재미로 질문을 넣었다가 너무 신기해서 신세계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업에 활용해 볼 생각은 못 했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구나 다 아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 보셨는데요. 어디까지 사용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제 누구나 아는데 사실 주변의 쌤들 보면 좀 귀찮거나 좀 어렵게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공유하고 싶은데, 일단 이 장점은 시간이 많이 절약될 수 있다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방식대로 하면 자료를 조사하고 그것을 또 오리고 붙이고 이러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바로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의 자료를 보고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탐구학습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학습 과정 피드백이 굉장히 용이하고 결과물을 한꺼번에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래교실 하면 종이가 없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만 있는 그런 교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은 종이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수업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선생님들이 하시면 좋은 것이 학생 구글 아이디를 생성을 미리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준비해야 될 거는 보고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저는 캔바를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툴을 저희 반이 이제 29명이었는데 29개의 똑같은 툴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한 페이지당 빈 상태로. 그러면 아이들이 동시에 29명이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제가 이름을 미리 기입하거든요.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가서
자료를 검색하고 바로 입력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의 작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점을 또 보완할 수 있고 빨리 이 피드백이 가능한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완성되고 나서 이걸 그냥 발표로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깊이 그 정보를 인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활동을 더 병행을 했는데, 하나는 역사인물 도슨트 활동을 아이들이 자기가 태블릿에 작업한 것을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반이 이동하고 반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 작업한 것을 가까이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나는 친구들이 왔을 때 직접 설명한 이런 도슨트 활동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한데 모아서 또 자료를 공유하고 나누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또 이후에 또 연극 수업으로도 이어졌나요? 인물을 한 명 정해서 그 인물에 대한 조사 활동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대사를 자기들이 직접 학생들이 적어서 간단하게 해서 이제 연극 활동을 했는데, 여기 아이들이 조용한 친구들이 많아서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데 본인들은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와, 구글 프레젠테이션 하나로 이렇게 수업 시간을 단축시켜서 연극 수업이랑 태블릿을 활용한 발표 수업까지 정말 알차게 구성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연극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준비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수업이잖아요. 그것까지 준비를 해주신 거 보니까 아이들이 역사 인물을 탐구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업을 하면서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수업할 때 항상 이제 처음에 태블릿이 보급되고 나서 로그인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았는데, 이제 그것이 정착되고 나면 또 고려해야 될 점이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에 수시로 아이들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공동의 작업을 하나의 파일이 할 때는 그 파일을 잘못해서 일부 내용이, 남의 내용이 본의 아니게 지워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복제 파일을, 제가 아이들 모르지만 계속 복제 파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실수해서 다른 친구들의 작업이 손상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술같이 바로 붙여서 놔두면 아이들이 와 하고 역시 선생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공동 작업 시간 이외에는 편집의 공유 상황을 닫아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친구들이 이후에 볼 수는 있는데 비유 기능은 놔두는데 편집 기능을 살려놓으면 또 자기 거를 편집하다가 친구 것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와,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저도 당장 내일 가서 역사 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성남 화랑초의 강소연 선생님 수업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죠. 생성형 AI. 이 생성형 AI가 교육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챗 GPT 공개 이후에 교육계에서는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생성형 AI를, 발음도 어렵죠? 이런 AI를 수업에 적용하고 도전하게 되셨는지 말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챗GPT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희 반 5학년 아이들의 그런 요구와 관심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관심도 되게 많고, 또 수업 시간에도 얘기도 많이 꺼내고 저한테도 질문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챗 GPT가 나왔을 때 자기들도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막 종종 했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또한 이런 생성 AI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수업을 한번 계획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초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방안, 그리고 또 교육적 효과는 어떨까, 사실 제가 너무 궁금한 것도 있어가지고 네, 계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연수에서 리튼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맞나요? 네, 리튼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아무래도 사용을 하거나 그럴 때 한국어로 질의응답을 했을 때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질의응답에 아주 효과적이고 더 매끄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체도 굉장히 직관적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리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저 WRTN을 보니까 리튼을 제가 연수에서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런 생성형 AI가 연령 제한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 사용 가능 연령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리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약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 리튼은 만 14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보호자의 동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생성형 AI 관련해서 법적 규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의 그런 지도 하에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이제 정보의 오개념이 이제 아이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컨텐츠들도 이제 무자비하게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저도 제일 많이 걱정을 했던 게 자기주도성, 스스로 생각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인데, 또 그냥 챗GPT에 써서 바로 답을 받고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이 들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걱정을 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나 보호자의 지도 하에서 사용을 하되, 아이들 스스로가 이런 생성형 AI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리고 왜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서 보조적인 그런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아이들이 먼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 도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리튼을 가지고 토의 토론 수업을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수업으로 운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리튼 생성형 AI를 봤을 때 이걸 활용을 해서 토론을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저희 또 5학년 이제 국어 교과 이제 토론하기, 타당성을 생각하면 토론하기 단원이 있는데요. 이제 그 단원에서 토론을 진행하는데, 기존의 토론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팀을 그룹 A로 두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런 검색 엔진, 문헌 자료 다 활용하되 더불어서 리튼 활용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팀을 그룹 B로 둬서 그룹 A와 그룹 B의 토의 준비 과정과 그리고 실제 토의에 참여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적으로 차이가 있을지, 이 리튼이 생성형 AI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알아보고자 이렇게 팀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와, 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만의 수업 모델을 개발하신 것 같네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가요? 네. 네. 그러면 리튼을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차이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결과를 보여줬나요? 수업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생성 AI에 대한 아이들의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제 먼저 이 리튼을 활용했던 아이들의 경우, 그룹 B의 경우에는 리튼으로 근거를 초등학교 수준에서 말해줘 라고 했더니 죽는다는 걸 안녕한다 라고 말을 했다면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쉬운 점으로 구체적이게 적어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요렇게 생각한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되게 구체적으로 쓴 것 같은데 왜 제가 생각한 그 답이 안 나오죠? 왜 다른 말을 하죠? 리튼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튼을 활용하기 전에 사전학습 단계에서 리튼으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직접 써보고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그런 연습이 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뭐 생성 AI를 가지고 수업을 계획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사전 단계에서 뭐 리튼과 친해지기 이렇게 활동으로 차시를 구성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리튼은 정보가 빠르게 나오고 근거 자료의 뜻도 잘 알려줘서 편리했다. 그런데 나온 자료들이 가짜 정보인지 진짜 정보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리튼에서 나온 정보 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까봐 다시 찾아봤다. 그게 불편했다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은 리튼에서 자료를 검색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만 출처를 알려줘라고 말을 하면 그 자료에 대한 출처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는 힘듭니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출처를 쓰고 싶은데 정확한 출처를 받기가 힘들고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 자료가 진짜 자료인지 아니면 좀 거짓된 정보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또 기존의 검색 엔진에서 다시 검증을 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서 좀 불편한 점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거 또한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성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구성하실 때 아이들에게 미리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리튼을 사용하지 않았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땠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아이들이 비록 자기들이 이제 토론에서는 좀 이렇게 밀리게 됐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리튼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료를 검색했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뿌듯함을 느꼈대요.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대로 해서 그 토론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만 앞섰었는데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신기했고 이제 다음에 생성 AI를 사용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이제 먼저 내가 생각하는 근거를 정해서 그걸 정리해보고 생성 AI를 이후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기특하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정리해보자면 리튼을 사용하지 않은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취감이 좀 더 높았던 것 같고 리튼을 사용한 친구들은 그런 생성형 AI 도구를 쓰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스스로 깨달은 셈이네요. 아이들이 생성형 AI를 그냥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조도구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이야기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주시니까 막 저도 당장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분의 수업 아이디어를 섞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두 선생님의 수업 나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먼저 오늘은 에듀테크, 이미 다 알고 있는 에듀테크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희 미래사회에서는 교사가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안내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두 선생님의 수업은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수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수업에 활용한 수업 지도안과 활동 결과물은 수업 나눔 챌린지 패들렛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수업 나눔 챌린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셨는데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저희들이 잘 알지만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첫걸음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 안 하시는데 일상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끔씩은 해보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생성형 AI라는 그 교육적 도구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하고 또 우려되는 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사실 이 수업을 계획하고 해보기 전에는 걱정된 점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하지 말까? 이거 해보면 아이들한테 역효과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앞서 있어서 섣부르게 이렇게 해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물론 그 주의할 점이라든지 사전학습을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또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뭘까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괜한 이렇게 우려, 걱정이 너무 컸구나, 섣부르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그냥 한번 활용해 보시는, 그냥 한번 도전 이렇게 식으로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했습니다.